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개발 TF 팀장 양동욱입니다. 지금부터 신림 5구역 신속통합계획 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열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신 내비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신 국민의힘 관악구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 의회 장동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림 5구역 신속통합 기획안을 계획해 주신 당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관악을 이성신 당협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도 오랫동안 관악구에 의원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반복으로 싸우신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네,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서울시와 지배구역에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신속통합으로서 2022년도에 지정됐죠? 지정됐죠? 제가 보니까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설계 및 건축 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초기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예전에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88 대책 여러분들 대책 발표하신 거 아시죠? 네, 여기 신속통합 5구역은 제가 보니까 1종 주거지역이 76%고 2종이 22%고 3종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부가 이번에 88 대책 발표하고 저 어제 저녁에 서울시장하고 회의하고 왔거든요. 서울시에서도 8월 22일 날 보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열악한 일종 주거지역이나 일종 주거지역에 고정을 해주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서울시에서 와서 설명하시겠습니다만은 좋은 정책안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이 워낙 열악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았던 지역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관악구가 보다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관악을 당협위원장 이성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림 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계획과 송민희 신속통합계획 총괄팀장께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신속통합계획과 총괄팀장 송민희입니다. 신림 5구역 신속통합계획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협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 이제 신통계획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림 5구역 신통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공공이 조력자가 돼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지원하는 서울형 정비 지원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통합심의 등을 통해서 절차를 단축해서요. 정비구역 결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신속한 계획 결정을 지원하고요. 혁신적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전문가와 공공 주민이 원팀이 돼서 통합된 기획안을 마련하고요.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림 5구역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현황 및 추진 배경, 수립 과정 및 기획 이슈, 신속통합
신속통합기획안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 추진 배경입니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와 연결되는 신림로와 연결되고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네. 신림로와 연결되어 있고 삼성산 도림천 신림선 서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6만 9천 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1종, 2종, 7층, 3층 일반 지역을 지역입니다. 토지된 소유자는 2,598명입니다. 도림천과 관악산 도시자연보건구역 사이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이고 신림선 사원역, 신림초, 신림현대아파트가 연접해 있습니다. 대상지는 70년대 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고요. 84년에 2호선이 개통되고 2008년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시행됐고 2022년에 신림선 사원역이 개통되는 등 기반시설은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요. 주거지는 여전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대상지의 74%의 주택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남측 삼성산 건우봉에서 도림천으로 낮아지는 북사면의 지형으로 최대 60m의 폭우차가 나고 곳곳에 급경사지와 계단이 있는 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관악산 도시자연보건구역과 인접해서 자연 생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로 남측에 삼성산 건우봉, 북측에 장구봉이 있으며 도림천이 대상지를 감싸 흐르고 있어서 자연환경이 우수한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대상지 대부분이 신림초 통합구역에 해당되어서 학생들은 대상지의 동서방향의 서원 30길을 따라서 통학을 하거나 문성로를 건너서 문성로 30길 등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신림 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개발 사업 계획 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대상지 일대는 지하철 신림선, 자연환경, 주변 대규모 개발 등 지역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주변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정비를 할 경우 특색 있는 주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신림 5구역을 역세권, 수세권 입지에 맞는 작은 도시를 닮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립 과정 및 기획 이슈입니다. 대상지는 21년 12월 1차 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미선정되었고요. 마침내 22년 12월 2차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구역면적 16만 9천 제곱미터로 2차 재개발 후보지 25곳 중에서 최대 규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아까 소개받으신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호 교수님과 디자인그룹 오지건축사무소 신승수 대표님을 각각 도시분야, 건축분야 신속통합기획가로 모시고 서울시 관악구 전문가가 하나의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착수해서 수차례의 MP회의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구역계는 후보지 당시 구역계에 편입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을 반영해서 황해연립 일대와 문화교 및 신권교 일대를 편입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주로 신림역을 이용한다는 응답과 교통수단으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지역 필요시설로 공원 쉼터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 쉼터 등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 이슈입니다. 첫 번째 대상지는 대상지 주변 지역 시설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지에서 서쪽의 남곡동 주거지와 남측의 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차량 동선, 그다음에 신림초등학교와 서원역으로 가는 보행 동선이 재개발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 내 시설 간 연결성을 유지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상지는 최대 60m 고도차가 있는 급경사의 구릉지 지역으로 지역에 수능하는 대지 조성 및 단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대상지는 16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단지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구례공유 시설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속통합 기획안입니다. 역세권, 수세권 입지에 맞는 작은 도시를 갖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4가지의 기획 원칙을 가지고 신속통합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변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대상지 주변의 산과 하천, 학교, 현대아파트, 주거지, 지하철역 등이 재개발로 인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급경사 지형을 고려해서 편안하게 통행하실 수 있도록 경사도 12% 이하의 순환도로를 계획하고 문화교와 식공교를 확폭하였고요. 공공보행 통로를 3개소 계획을 해서 신림역, 서원역, 신림초, 남곡동, 삼성산 등산로, 현대아파트 후문 등 주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림초 후문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30길은 보차 혼용의 6m 도로를 11m 도로로 정비하고 후문 앞부분에 진입 광장을 조성해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삼성산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열린 파노라마 경관 조성입니다. 공공보행 통로 주변에 풍경축을 확보하고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주동 배치로 도림천변에서 열린 파노라마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와 산 주변은 중저층을 배치하고 역세권과 하천변은 고층을 배치해서 다양한 높이의 주동 배치를 통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원역 역세권과 도림천변은 고층 고밀 배치로 활기찬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하였고요. 삼성산과 신림초 연접부는 중저층 배치로 정원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에서의 경관은 통영축 계획을 통해서 열린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역차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 디자인 계획입니다. 지역차로 단차가 생기는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를 해서 입체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해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 중앙가로는 단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웨이로 계획을 해서 내부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서 단지 주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 중앙가로와 광장으로 연결되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신림초 후문의 모습 예시입니다. 대상지 북측 경계를 따라 신설되는 도로는 주변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생활 공유 가로로 계획을 해서 개방의 커뮤니티 시설과 그린 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생활 공유 가로와 공공보행 통로가 만나는 부분은 진입광장을 조성해서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안역과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 주변 예시도입니다. 생활 공유 가로와 공공보행 통로가 만나는 부분은 진입광장을 조성해서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성로에서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 주변 예시도입니다. 서안역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주변과 마찬가지로 생활 공유가로와 공공보행 통로가 만나는 부분은 진입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립천과 역세권 복합용지에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저층부는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분리생활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상호 연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층부에는 1, 2인 가구 수요에 대응한 소형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배치 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가운데 획지 1이라고 되어 있는 공동주택 용지는 용적률 20에 50%, 최고 층수 34층, 3,270세대 내외로 계획을 하였고요. 도립천과 역세권 인근의 주거복합 용지는 용적률 300%, 최고 층수 20층, 530세대 내외로 계획하여 전체 세대수는 3,800세대 내외입니다. 빌리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 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북직 경계 도로인 생활공유 가로 주변에는 빌리생활시설과 개방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중앙가로 커뮤니티웨이 주변에는 내부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공공보행 통로와 생활공유 가로가 만나는 부분은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상지 북쪽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공공보행 통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다양한 높이의 주동 배치로 그림천에서 열린 파노라마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 남쪽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순환도로와 생활공유가로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삼성산 11초 서원역 현대아파트 등 주변 지역과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신통계획안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계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교통 개선을 위해서 황해열림 일대와 문화교, 식품교 일대를 포함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사업성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가운데 공동주택 용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죄송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이하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사용하였고 도립천과 서원역 인근의 주거복합 용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개발로 인한 교통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경사도 12도 이하의 안전한 순환도로를 계획하고 문화교 신도교를 확보하였으며 공공보행통로를 3개소 계획하였습니다. 삼성산과 신림초 주변은 중저층을 배치하고 서안역 역세권과 도림천변은 고층을 배치하였으며 공공보행통로 주변은 통경축을 확보하여 삼성산과 조화되면서 도림천에서 열린 파노라마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성로와 문성로 30길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삼성산 연정로는 지역차를 극복하기 위한 완충 공간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실명한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경우 경계를 정형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북쪽 경계도로인 생활공유가로에는 그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중앙가로인 커뮤니티웨이에는 내부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주민 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계획 변경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도로 공공공지 생활 SOC 부지를 축소하고 획지를 넓혀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림초 주변의 도로는 폭언을 16에서 12로 4m를 축소했고 생활공유가로 순환도로는 2에서 3m를 축소를 했고요. 생활 SOC 부지는
그 대상진에 기존에 있던 시설인 키움센터하고 경로당만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2000제곱미터 정도를 788제곱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일부를 그 획지 2로 약 700제곱미터 정도를 획지 2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비 향후 일정입니다. 신림 5구역은 시소통합계획을 통해 자연환경 및 주민의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진 역세권, 숲세권, 수익권,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이후에 9월 내 시소통합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한 후에 연락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마치고요. 신속통합기획관이신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황경욱 교수님으로 이 기획을 하시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홍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신림 5구역을 계획하는 제가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날짜를 저희가 카운팅을 하면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한 10여 차례 계획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30여 차례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판교 신도시를 2003년도 4년도로 직접 설계하는데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또 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를 하면서 서울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 MP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한 30년 동안 신분경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크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리고 여러분 진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과 같이 이 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기를 원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진행을 할 때 도시계획 위원분들을 장부위원으로 모셔서 심의를 하실 텐데 그분들도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식적으로 6회 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6만 9천 제곱미터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단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 정도 규모의 면적인데 주변과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래서 고령의 연계, 교통의 연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경관이 멋있는 단지, 특히 이제 삼선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겠는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총수가 20층대가 아니고 30층대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북사면에 60m 정도 표고차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사면이었던 건 너무나 좋은데 북사면이었다 보니까 이 남면 배치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적은 단차로 공간계획을 제가 구성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조금 있는 그런 단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 공유가고 또 아파트 단지 사람을 위한 또 생활가고 좀 켜의 그 단차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계획들은 향후 정비 계획도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1년 3개월 동안 함께 교육하는 분들과 함께 결과를 잘 좀 봐주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인 팀장님, 홍경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림 5구역 신속통합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기 위해 본 기획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이것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는 다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번지하고 그 우수, 그 성함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오구역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정비 계획안을 마련하여서 신림오구역 주민들에게 높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서울시와 관악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개략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사업 진행 일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정비구역 지정 위반 동의서 공개 시기는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로서 오늘 이제 9월 중으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 안을 통해서 이제 관련 부서 협의와 설명회 그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또 1회 의견 청취까지 그 하반기 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좀 시차는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정비계획 결정 도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 5구역 주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보면은 많이 우리 신림 5구역의 주민이 좀 비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800세대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우리 주민이 2,700세대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1,000세대 캐파가 나는데 거기서 임대 물량이 아마 한 700세대 정도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반 분양이 한 300세대,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그래버리면 저 주민들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책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하부 지하에 그 지하 쪽에 그 공공 주차장을 좀 설치해서 오시는데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많이 배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위에 공공공원이고 밑에 공공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그 관악구에 왜 주민들이 편안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재개발을 하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용적률까지의 그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를 이제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로 제공을 하셔야 되고, 상한용적률과 법적 상한용적률의 절반을 그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임대 아파트 부분은 임대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비율만큼만 저희가 확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계획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지금 공원 하부에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업 시설을 설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역에 기존에 이제 구에서 소유하고 있던 그 구의 공공시설은 이제 구에서 원하시면 그 별도의 택지로 뭐 공공기업 시설을 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기존의 그 키움센터랑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기존 공공시설이었는데요. 어린이집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 공동시설로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공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구에서 지금 선출해 있던 어린이집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린이집은 별도로 용도 계획을 안 했고요. 그 아까 SOC 부지 저희 그 공원 밑에 문성로 30개 공원 밑에 788제곱미터 부분이 기존의 키움센터와 경로당을 이전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공 기여를 하셔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당협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종이 76%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가운데 공동교통 용지는 전체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했고 그 다음에 그 주거복합 용지 획지 2와 3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의무적으로 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공공기업 비율이 9.3% 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키움센터와 그 경로당을 이전 배치했을 때 지금 그리고 이제 공원 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되는 게 1000세대 이상이 되면 세대당 3제곱미터를 의무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제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 같은 지금 이제 신림 5구역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시설 이전한 거와 전기 디바이스 설치한 걸로 이미 순도당 의무 비율인 9.3%를 약간 선회하는 10.1%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도의 뭐 지하주차장이나 뭐 이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용층수가 30층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하는 핵심 기준이나 근거가 뭔가요? 최고층수를 33층으로 정한 기준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층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산과 뭐 이런 경관을 고려하면서 밀도를 찾기 위해서 그 이제 역세권하고 도립천 주변에 조금 지대가 낮은 지역 쪽으로 최고 34층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층수는 규제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층수 규제는 없고요. 네. 어차피 지금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그 정해진 밀도가 있고요. 그 밀도 안에서 경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층수는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핵심 기준이 용도지역입니까? 네? 핵심 기준이 토지 용도입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정확한 뜻을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아니요. 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청구를 정할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도 3,800세대가 되면 진짜 이게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청구를 정하는 기본 기준이 밀도입니다. 네? 밀도입니다. 밀도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그 다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좀 설명.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용도지역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토지 용도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소규모 빌라를 짓거나 단독주택에 적용할 때는 난개발이 아니고 난데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신림호흡 같이 큰 구역인데 만약에 첫 단계를 싹 하고 밀어버리는데 1종이니 2종이니 3종이니 의미가 있나요? 예, 제가 좀 일단 좀 실수 정하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삼성산 등과 같이 남산이나 삼성산 등과 같은 이런 산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70%까지 해라. 산의 높이의 70%까지 해라. 이유가 뭐냐? 산이 잘 보여야 된다. 꼭대기가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신도시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사업적 찾아먹기도 너무 힘들고 용적인 찾아먹기도 너무 힘드니 적어도 삼성산 높이까지는 가자.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주냐면 시각통로를 뚫어주겠다. 삼성산이 보이는 시각통로를 뚫어주겠다. 근데 그쪽에서 아무리 완화를 해도 삼성산보다 높은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한 게 아마 이 34층의 높이는 삼성산의 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분들이 보수적이고 특히 아마 남산 주변에는 실부동산 밑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북산면에다가 그 정도까지 강한 규제가 있으면 밀도 찾아 놓기가 도저히 어려우니 적어도 삼성산 높이까지는 허용을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 중에서 용적률에 해당되는 용도지역 부분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걸 싹 허물면 좋은데 앞에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60m의 차이가 있어요. 60m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한 20층 높이에요. 그 20층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 신도시 설계하듯이 딱 굳이 정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정할 때 경사도 기준기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올려도 한 이 정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 한 것이었고요. 그중에 지금 획지 2번과 획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기성시가지에 가깝게 있고 경사도가 높지 않으니 저 부분만큼은 선정으로 좀 해달라라고 해서 계획안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5층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니 저 다음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5층에서 먼저 손 드신 분 계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질문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니 잠깐 좀 기다려 주시죠. 아니요, 저 5층에서 이제 가능하실 겁니다. 5층에서 가로기에 오신 분 계시니까요. 예. 5층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신림호흡은 일종이 대다수로 구름지이고 또 북쪽에 상원구와 상원파문지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작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상원건지 그 건축법상에 그 전체 면적의 10% 이내면 상원건지 3번지 그 상원건지 그 상점 주인에 있는 사람 모두가 원하고 그거를 시와 군은 직권으로 지정후에 편입하면 설계 변경 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되니까 지정 전에 사고보지를 포함시키게 되면 건축법상 북쪽으로 20m가 떨어지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받지 않은 32층, 44층 이상 건축을 지어 용적률과 사업성을 높여 주민 분담금을 1억에서 3억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점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상천을 복원하여 수륙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번지 상동지역을 우리가 편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만해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의 용적을 높이져가는 겁니다. 오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주시라고. 마이크 뺏어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세요. 자, 진정해 주시고요. 다음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시 관계자님께서 이렇게 힘써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분담금 산출시 소유자 대표가 꼭 참석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림 5구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전 자산평가 시 보존율이 타 구역에서는 보통 1.9에서 2.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신림 5구역은 공시지가 자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보존율이 2.1% 이상으로 되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계신 분. 이쪽에 마이크로 드신 분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보니까 너무 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일단 무슨 보상 같은 건 어떻게 되고 분담 얼마나 그걸 알고 이 주민들이 많은 것을 가셔야지 무조건 이거 설계만 지금 설계가 다 나온 겁니까 지금? 여러 개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절차가 아닙니다. 뭐 다음에 추정분담금은 아직 산출 단계는 아니고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 절차 이제 준비계획 결정 보시까지 이제 된 후에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그 후에 이제 분담금은 산정이 될 예정이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동의서 이제 증거할 때 그때 통지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약 이렇게 방금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안을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 분담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 마련해 주셔서 서울시 그리고 전남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업성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에 따르면 총 세대수가 3,800여 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기대했었던 것은 4,000세대 이상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계산을 해본다면 3,800세대 중에 조합원 숫자가 토지 소유가 2,600명이라고 한다면 자녀 세대 1,200세대 중에서 대략 임대 우리가 10%만 계산을 해도 600세대가 임대, 일반 분양 세대가 600세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 문제로 굉장히 큰 난항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청하건대 일반 물량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전체 세대수 좀 늘려주시면서 임대
물량을 좀 맞춰줄 수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사업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땅값이 낮고 아시다시피 일도가 굉장히 높아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허용 용적률을 계산을 할 때 올 3월달에 발표가 됐듯이 현행 10%에서 20% 비율인데 20%에서 40%까지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성 보존 개수를 이 가까이 좀 높게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는지 요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는요, 그 밀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형 평형을 많이 넣으시면 세대수를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장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 정기 위반할 때 수조사를 하고 이제 추적하는 거 보시고 수평평형이랑 부담 가능성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명확한 세대수 계획을 다시 해서 이제 필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밀도가 정해지는 건데 소형 평형을 많이 넣으면 세대수도 늘어나는 거고 대형 평형을 8사이 밀도를 많이 넣으면 세대수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성 보정 계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이제 평균 지가에 비해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이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정 계수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에서 2.0까지 산시기에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30 도전 공공계획이 8월 21일에 시비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재연락 절차를 거쳐서 9월에 고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사업 보정 계획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계획을 하셔서 세비수나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해열림이요? 네. 근데 지금 구청에서 저희한테 자꾸 인허가 폐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기 확정이 돼서 인허가 폐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8월 말까지 인허가 체크를 해달라고 전화가 오세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황해열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편입이 되셨을 경우에 두 가지 다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어요. 황해열림 쪽에서도 그 편입에 동의하신 걸로 이미 다 그때 주민 의견, 주민 설문 동의서 받았을 때 그 동의가 나온 부분을 알고 있고 그 조합 설립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구청 쪽으로 이제 서류 제출하셔서 그 조합 해산하시겠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지금도 진행을 좀 해주셔야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저희 그 전체 5구역 자체가 진행이 좀 빨라지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서울시 용역사와 함께 잘 정리해서 향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